요즘 애들이 학교를 안 가잖아요. 하루 종일 집에 있잖아요. 심지어는 엄마 아빠도 재택근무한다고 다 집에 있습니다. 온종일 식구들이 한 집에 바글바글 하면서 지내고 있죠. 지금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집에 계속 있으니까 또 친구들 만나기도 어렵고 하니까 게임만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부모의 스트레스로 그치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게임 실컷 해도요, 하루 종일 게임을 해도 스트레스에 엄청 쌓인다는 거예요. 이 사회적 스트레스가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해서 반드시 풀고 가야 될 아주 큰 숙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언택트 소사이어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세 가지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이의 심정을 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환경, 온택트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하루 중 한 번 정도는 어떤 것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요, 하루 종일 아이들이 집에 있어요. 학교를 안 가요. 게임만 줄창 해요. 매일매일이 스트레스가 거의 머리끝까지 쌓여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폭발일보 직전이에요. 이런 집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요, 이 비대면 사회에서 우리가 게임만 하는 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잘 교육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아이가 하루 종일 집에 있잖아요. 우리도 하루 종일 집에 있잖아요. 이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대하는 태도나 아이를 교육시키는 태도, 양육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변화를 시키지 않는 거예요. 상황은 완전히 변화됐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는다. 답이 나올 리가 있어요? 답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제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아이가 엄청 즐거울 것 같죠? 여러분 어떠세요? 아이 스트레스 왕창 쌓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아이는 게임만 하는 걸 원치는 않아요. 게임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다른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게임도 많이 하고, 이걸 아이들은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갇혀있는 아이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네가 원하는 게임 하루 종일 하니까 넌 너무 좋겠다, 이런 얘기는요, 아이한테 염장을 지르는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서로의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하고 알아갈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있으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에요, 점점 서로의 심정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거예요. 이해하기를 거부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거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서로의 심정을 읽어주기예요. 방법은 어찌 생각하면 간단한데 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을 서로의 심정을 털어놓는 시간을 조직해서 만드는 거예요. 마치 이벤트처럼 하는 것이죠. 이거를 하실 때는요, 아이에게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지만 서로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가지고 서로의 마음을 점점 더 몰라가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서로의 심정을 좀 이렇게 확 펼쳐놓고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좀 정해서 가지면 어떨까? 뭐 이런 제안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대체로 시간대는요, 뭐 오후 시간 언제를 잡으셔도 되고 저녁 식사 후에 어떤 시간을 잡으셔도 됩니다. 시간을 정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정해진 시간, 그러니까 심정 나누기의 시간, 뭐 이름을 이렇게 정했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그날 자기가 들었던 심정을 서로가 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같으면 이렇겠죠. 내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뒤에서 너는 하루 종일 게임만 하냐? 하고 소리를 질렀을 때 나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 하는 얘기를 엄마에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엄마는 하루 종일 게임하고 있는 아이를 보고 내가 오늘 얼마나 속이 상했고 너에 대해서 어떤 걱정이 들었는지 이런 얘기를 그냥 하는 거야.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누고 그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심정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토로하지 않으면요, 아까 말씀드린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는 점점 쌓여만 가게 됩니다. 사실 그런 심정을 토로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요, 사람이란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고 나면 그만큼 스트레스가 감소되기 마련인 거죠. 말하는 것 자체로 되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안에요, 하루 종일 식구가 같이 있으면서 그 쌓여가는 어두운 기운,
이 스트레스의 무게들 이런 것들을 심정 토로하기를 통해서 많이 줄여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은요, 이런 시간을 가지라 그러니까 1시간을 토론하는 집들이 있어요. 말씀하시기 좋아하는 분들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제가 권하는 것은요, 길어야 20분 10분 정도로 하시는 것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빨리 얘기하고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내는 거죠. 두 번째 주의하실 거는요, 서로 평등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아이는 짧게 두세 번 얘기하고 치우는데 아빠는 한 번 말을 시작하면 5분 이상 얘기를 해요. 이거 금물입니다. 아이가 이야기하는 톤과 시간에 부모들이 맞춰주시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요,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 너무 단순하잖아요, 일상이.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온, 오프의 온 택트 의 환경을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이 환경은 사실은 아이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모들이 좀 도와주면 아이들이 그게 계기가 돼서 그 다음은 스스로 막 확장시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자면 아이가 중학생이에요. 너 초등학교 때 엄청 친했던 애들 핸드폰 번호 갖고 있니? 나도 몇 개 갖고 있는데 핸드폰 카톡으로 연결해서 우리 줌이라고 화상으로 회의하는 툴 있거든. 그거 가지고 아이들 줌으로 만나가지고 같이 수다도 떨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도 좀 듣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뭐 그러지 뭐 이러면 그때는 엄마가 나서셔서 아이들 카톡방 만드는 거 도와주고 줌 사용법 알려주고 소프트웨어 깔도록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한 번 하시면요, 아이가 그것을 통해서 재미를 느끼면 다른 형태의 언택트의 방식을 스스로 기획해서 실행할지도 몰라요. 저도 요즘 사실 많이 하는데요, 줌으로 회식하는 거 꽤 괜찮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뭐 과자라도 갖다 놓고 먹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뭐 이럴 수 있겠죠. 또 어떤 경우는요, 이렇게도 합니다. 이게 이제 진화한 형태인데, 내가 학교 숙제를 해야 돼. 그러면 친구 두셋을 줌으로 불러놓고요, 서로 별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숙제하는 행위를 줌을 켜놓은 상태에서 온택트 상태에서 숙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꽤 도움이 돼요. 재미도 있고요. 하다가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줌으로 물어보면서 대화를 일부 하면서 숙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기획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적극적인 온택트의 상황을 만드는 것이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으면서 아이들의 일상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요, 무엇인가를 같이 해주기예요.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는데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같이 하는 거 뭐? 밥 먹는 걸 제외하고는 같이 하는 게 없어요. 이거 사실은요, 비대면 사회가 아니래도 문제인 것이긴 해요. 그런데 비대면 사회처럼 가족들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요, 같이 하는 것이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비대면 사회에서는 이 점을 주목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마련해 보자는 것이죠. 이거를 할 때는요,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아침에 일어나서요, 일정을 짜가는 것을 각자가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아이의 일정이 플랜에 써 있을 거 아니에요. 너 오늘 뭐 하니? 근데 엄마는 엄마대로 일정이 플랜에 써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는 오늘 이거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가능해지죠. 그러면 어떤 시간대에 서로의 원래 일정은 다르지만 무엇인가를 조정해서 함께 하는 것을 하루에 한 가지씩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생각보다 효과가 엄청 커요. 예를 제가 들어보면요, 뭐 아이는 되게 싫어하겠지만 너가 3시부터 4시까지 수학 공부할 때 엄마도 같이 공부할게. 그런데 요거요, 같은 집에서도요, 서로 다른 방을 쓰면서 뭐 경우에 따라서 아이는 거실에서 나는 방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거를 카카오톡에 있는 페이스톡으로 영상을 열어놓고 같이 해도 좋고요, 아까 얘기한 줌을 이용해서 해도 좋죠. 이렇게 하는 것도요, 한 집에서 하지만 나름대로 유니크하고 꽤 재밌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벤트를 하는 느낌이라서 효과가 꽤 있다는 거예요. 텔레비전 같이 보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요, 그냥 우연히 같이 보는 게 아니에요. 아, 오늘은 10시에 브람스를 좋아하시나요? 이거 너하고 나하고 오늘 꼭 같이 보자. 이렇게 미리 계획을 잡아서 어떤 이벤트처럼 TV를 같이 시청하는 것, 이런 것을 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3가지 제안을요, 하나하나 실천을 해보시면 이 비대면 시대, 집에 오래 함께 하면서 생기는 지루함들, 스트레스가 막 쌓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요, 함께하는 집안에서의 생활에 일정한 리듬감 같은 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리듬감이 생겨야 아이가 게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은 전혀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에 앉아있는 아이들에게 야단만 친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와 공감하려고 노력하고요. 리듬감을 만들어 주시고요. 아이와 함께 하는 무엇인가를 이벤트로 항상 만들어 준다면요.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권유하는 것도 훨씬 더 설득적이 되겠죠. 그런 힘을 가지고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아이를 조금씩 좋은 길로 유도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네요. 많이 힘드실 텐데요. 제가 이것 하면 어떨까 저것 하면 어떨까 자꾸 제안 말씀만 드려서 제 영상 자체가 좀 짜증 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2주만 해보세요. 2주만 해보시고 조금씩 가능성이 열린다면 그 다음에 쭉 이어서 한 반년 하시잖아요. 우리 이 언택트 소사이어티에서의 가정생활 상당히 많이 바뀌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비대면 사회에서의 아이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지혜 나눔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지금 이거 모든 가정에 너무너무 필요한 주제거든요.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답글을 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